오케이, 그 다음 강의는 속칭 얘기하는 크라인 고던 필드의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 자, 크라인 고던 필드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클래시컬리 네모 플러스 m 스퀘어의 p하고 이것이 소위 이제는 x 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퀄 0이 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를 옛날 노테이션으로서 x 벡터와 그 다음에 시간 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테이션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라인 고던 필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퀀타이제이션 됐는데 왜 또 퀀타이제이션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사용한 퀀타이제이션은 결국 x와 p에 대한 퀀타이제이션만 x와 p에 대한 퀀타이제이션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x와 p에 대한 퀀타이제이션만 이용한 거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이 아니라 이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생각을 한다. 퍼스트 퀀타이제이션 레벨에서는 뭘 만들어주게 되냐면은 이러한 슈레딩거 라이크 이퀘이션, 이것을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슈레딩거 라이크 이퀘이션이 된다는 것을.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퍼스트 퀀타이제이션 레벨에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썼을 때 크라인 고던 여기서 이제 크라인 고던 뭐 필드라는 개념을 쓰면은 클래시컬 필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클래시컬 필드라는 얘기는 그냥 웨이브 펑크션이라는 얘기죠. 시공간의 각 점에서 의존하게 되는 결국 웨이브 펑크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속칭 얘기하게 되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함수를 우리는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필드가 만약에 그냥 수로 인식이 되면은, 그러니까 숫자처럼 취급된다면, 즉 함수는 결국 함수값이 되니까 수가 되겠죠. 우린 클래시컬이라고 부르고 클래시컬 필드라고 부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공간의 함수인데 어딘가에 액트 돼야 되는 연산자로서 취급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클래시컬 필드에 대응되는 퀀텀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퀀텀 필드. 그러면 퀀텀 필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퀀텀과 여기서도 한번 퀀텀을 썼는데, 그래서 이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입장에서의 퀀텀 필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썼던 퀀텀이라는 단어랑 뒤에 쓴 퀀텀이라는 단어는 같은 퀀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상 다르다. 그러면 이 클래시컬, 마치 예를 들어서 x가 숫자였다가 x가 연산자가 되는 것이, 결국 x가 숫자였다가 연산자가 되는 것이 퀀타이제이션, 이것이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p라고 하는 이 필드, 클래시컬 필드가 있겠죠. x 뮤에 의존하는 클래시컬 필드. 자, 클래시컬 필드는 사변수 함수지만은 결국 결과값은 뭐로 나오게 되냐면 수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하지만 이 예를 갖다가 찾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경우에는 크라인 고던 케이스처럼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을 쓴 클래시컬 필드도 있고, 아니면 퍼스트 퀀타이제이션 자체를 아예 쓰지 않은 클래시컬 필드도 있어요. 웨이브 펑크션처럼. 오케이? 그냥 그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 경우는 퀀타이제이션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에 의존하죠. 그렇죠? 위치와 시간에 동시에 의존하게 된다는. 자, 그래서 이것이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을 겪은 클래시컬 필드든 또는 퍼스트 퀀타이제이션을 안 겪었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러한 시공간의 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어떤 함수, 그것을 우리는 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장이 이제 스칼라 장일 수도 있고 또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벡터 장일 수도 있고 텐서 필드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얘기하게 될 페르미온 필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친구를 갖다가 연산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산자의
그럼 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act가 돼야 되냐면은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에 act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친구를 요것의 고전적인 버전이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건 크라인 고던 필드니까 고전적인 버전은 뭐가 되냐면은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파동함수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가미한 양자 역학인데 얘가 뭐냐면은 질량이 m인 입자인데 어떤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연산. 그럼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입자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만들어내기. 그럼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랑 죽인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연산자 속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맥큐미라는 곳이 있어서 이 맥큐미라는 양자 상태를 제로라고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크라인 고던 피 입자랑 관련된 백큐음은 만약에 피 백큐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피 백큐음이라고 하는 이 백큐음 속에는 피 백큐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립자들의 백큐음들도 다 함께 믹싱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크라인 고던 스칼라 입자. 그 예를 들어서 이 백큐음이라는 곳에 이 친구를 액트를 했을 때 여기서 스칼라 입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형태들을 갖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나왔을 때 관측되고 들어갔을 때 안 관측되는 거니까 관측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양자 장론의 기본 가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백큐음, 관찰되지 않는 이 백큐음이 가지는 소위 얘기하는 진공의 무한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어떤 양들은 진공의 무한대 플러스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놈들을 어떤 백큐음을 제로라고 씁시다. P랑 관련된 백큐음에다가 걸어줘.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클래시컬한 필드는 여러 가지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즉 파장이 다른 이러한 친구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마구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마구 섞여 있게 되니까 이것이 연산자화 된다 하더라도 마구 섞여 있어요. 다양한 운동량에 대한. 근데 이 백큐음 속에는 바로 다양한 운동량을 갖고 있는 발견되기를 대기하는 대기열들이에요. 대기열들. K1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K2라는 운동량을 가진 친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 거죠. 그 대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산자도 다양한 운동량의 다양한 여러 가지 각각의 운동량을 갖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섞여서 중첩되어 있는 연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이브 펑크션이 다양한 진동수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에 중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듯이 결국 이 연산자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만들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의 파트너를 잡았어요. 그래서 얘의 파트너를 뭘로 잡았냐면 바로 운동량, 위상공간에서의 운동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델타 X와 델타 P의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했죠. 이 불확정성 원리는 결국 X와 P와의 커뮤테이터가 I 하바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연산자를 갖다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연산자에 대응되는 듀얼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그러니까 크라인 고던 파티클을 갖다가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생성 소멸시키는 이러한 양자 중첩된 이런 연산자의 파트너, 그 파트너를 파이라는 연산자로 잡았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또 한 번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나타난 불확정성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2 불확정성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하나 더 넘어서 이제 물질이 아니라 우주 사이즈에서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제3 양자화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P와
p라고 하는 연산자와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연산자 사이에 결국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닌이라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xp는 i 하바다, 델타 x, 델타 p는 하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p의 불확정성과 그 다음에 파이의 불확정성, p에 대한 파트너, 이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여주게 되겠지만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장애 양자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유명해요. 하나가 캐노니컬 양자화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 방법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은 바로 노벨상을 받은 리차드 파인만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 얘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양자역학 공부할 때 독자적으로 양자역학을 만들죠. 3학년 때. 그래서 책을 쓰죠. 3학년 때. 그게 바로 경로적분, 패스 인테그랄을 대학교 3학년 때 리처드 파인만이 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런 과정이 아니라 패스 인테그랄을 통해 가지고 양자 장로를 만들어서 모든 계산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경로적분 양자화라고 하는 패스 인테그랄 퀀타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공부하고 경로적분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경로적분화 시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경로적분 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